단일화 엎은 주범은 누구인가? 예, 지금 서로 내 탓으로 지금 몰리고 있죠. 안철수 쪽은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간 한 번도 제대로 반응다운 반응을 보이지 않는 당신들이 지금 단일화를 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쪽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섭하지, 우리가 얼마나 단일화에 대해서 제 표현입니다만 애걸복걸 했는지는 이게 증명이 된다라고 시간대별로 다 공개가 됐습니다. 네, 한번 관련 기사로 여러분과 함께 살짝 보겠습니다. 양측이 서로 네 탓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예, 희망의 끈은 놓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미 이제 인쇄용지가 용지가 인쇄되기 시작했지만, 글쎄요, 3월 9일 우리 국민들이 심판의 날, 이 투표하는 날 바로 하루나 이틀 전에 극적으로 타결돼도 어느 정도 효과가 약간 떨어지는 면, 예, 사퇴라는 말이 이제 인쇄용지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모르고 찍은 분들이 적지 않을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대세의 흐름은 하루 전날까지도 그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투표소 앞에 이렇게 공지가 됩니다. 예컨대 모 후보가 사퇴를 했기에 언제 사퇴를 했길래 거기에 찍으면은 무효표가 됩니다라고 하는 공지사항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그렇구나, 예컨대 내가 찍을 사람이 사퇴가 됐으니까 다른 사람은 찍어야지 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무효표가 나오기 마련이죠. 무효표가. 네, 양측이 서로 네 탓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관련 기사 한번 더 볼까요? 네, 희망의 끈 놓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안철수는 이미 시한 종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3주간의 협상 일지까지 공개를 했죠. 어제 윤석열 쪽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안이 결렬시킨 그 참뜻, 이것을 아직도 잘 모르겠다. 네, 안철수 쪽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해온 내용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 전권 대리인 같은 개념도 없었다. 네, 윤이 안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서로 남 탓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이 두 주장에 대해서 어떤 쪽이 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렇게 어떤 협상에 대해서 결렬이라고 하면은 물론 양자가 다 책임이 있죠. 결렬에 대한 책임이 있게 마련인데, 이 상황에서 글쎄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일지라든가 이런 게 쭉 다 팩트대로 이게 나열이 된 거라고 하면은, 예, 국민의힘의 그 윤석열 쪽에서도 나름대로 단일화를 해야 정권 교체가 반드시 가능하다라는 그런 명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는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엎은 주범이 누구냐라는 것을 여기서 따져야 뭘 하겠습니까만은, 네, 그 안철수 쪽에서 이 정도면은 단일화를 처음에 제안을 한 거에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졌을 텐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물음은 남습니다. 물음표는. 네, 자, 이른바 윤석열 쪽에서 전권을 위임한 대표가 이쪽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장제원이었다. 저쪽에서는 이태규, 둘 다 의원이죠. 장제원과 이태규를 전권 대사로 서로 대표성을 갖고 있는 대표가 위임한, 예, 대표 대리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뭘 합의를 했었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네, 안철수가 사퇴하고 윤 후보가 집권을 하면은 인수위부터 공동을 운영키로 했다라고 합의를 했었다고 하는 거는, 예, 장제원, 이태규도 맞다, 저런 얘기 했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당과 공동 내각을 구성하고 대선 이후엔 양당 합당도 추진할 것이다라고, 예, 장제원과 이태규가 저렇게 안철수 사퇴, 그다음에 윤 후보가 집권을 하면은 처음부터 인수위부터, 인수위는 윤석열 사람들만 하고 나중에 장관 몇 자리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공동 운영키로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장제원하고 이태원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공동내각 구성뿐만이 아니고 대선 이후엔 양당 합당도 추진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태규 씨는 무슨 내가 전권을 받은 그 대표란 얘기냐? 그냥 나는 선대 본부장으로서 그냥 실무적으로 왔다 갔다 한 건데 실무적으로 저거는 맞다. 저렇게 얘기는 했었다라고 이제 한 발을 뺍니다. 어떤 쪽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바로 저 공동정부 그리고 인수위부터 참여를 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네, 윤석열 후보 쪽에서의 그 절박함 이런 것들이 녹아들은 걸로 저는 봅니다. 네, 인수위 얘기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아예 처음부터 공동정부를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 당선을 위해서 한번 일회용으로 써먹고 굿바이 이런 게 아니라 연립정부 개념으로 인수위부터 당신들이 차별을 하라라고 상당히 오픈된 마인드로 나왔다는 거는 저 부분에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 당 쪽에서는 결렬 책임이 나는 얘기를 한 게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쏙 빼고 저쪽에서 뭐 연립정부니 인수위 같은 거 다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둘 중에 한 사람, 여론조사를 높이 받은 사람으로 단일화를 하는 거, 그거를 약속을 해주면은 내가 응할 것이고 처음부터 내가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거는 왜 얘기를 안 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이 어떻습니까? 물론 뭐 여론조사라는 게 말은 쉽지요. 그런데 뭐 거기에는 역선택이라든가 이런 고려해야 될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후보 적합도냐, 경쟁도냐. 네. 여기서요, 일단 윤석열과 안철수 이 관련돼서 어제 주요한 발언,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말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까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안 후보께서 완주 철회를 위한 명분을 조금 더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는 안 후보의 자택을 방문해서 정중한 그런 태도를 보여드리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고 그 후 안 후보께서 목포로 출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으로부터는 제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안철수 후보에게 회동을 공개 제안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고 저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양측 정권 대리인들이 오늘 아침 7시까지 회동 여부를 포함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단일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제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 단일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후보 단일화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를 열망해오신 국민들께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안 후보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신다면 제가 지방에 가는 중이라도 언제든지 차를 돌려 직접 찾아뵙고 안 후보와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안 후보님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29,000통 왔어요. 이제 좀 있으면 3만 통 되겠네. 아, 참 심하다. 저는 뭐 전권대사 이런 개념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냥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에 대해서 저희끼리 논의한 끝에 한번 결론을 내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전해온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지금 이게 어제 단일화 결렬 무산된 거에 대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반응 및 안철수는 지금 자기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주고 뭐 2만 몇 통의 지금 전화가 오고 문자 메시지가 지금 아주 쇄도를 하고 있다. 전화를 못 쓸 지경이다라고 그 취재 기자한테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텐데요. 예. 그런데요, 지금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살짝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때도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단일화, 네. 오세훈 대 안철수 대 오세훈의 단일화가 아주 굉장히, 이게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진행이 됐죠. 물론 그때는 결과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약간 앞서서 결국은 서울시장까지 됐습니다만은, 네, 지금 오세훈 당시 후보의 캠프 유력 인사한테 제가 취재를 해서 기억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이 당시에 캠프에 있던 분은 기본적으로 안철수하고 윤석열하고 단일화를 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윤석열 쪽에 애를 좀 먹겠네요 하는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바로 오세훈 후보 당시 캠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에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거의 뭐 저는 팩트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바로 이제 그 당시의 상황에 빗대어서 윤석열과 이 안철수의 단일화 과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유 윤석열 쪽 진짜 애먹겠습니다. 그래서 왜 애를 먹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 단일화 쉽게 안 된다. 그리고 저쪽은 굉장히 트릭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주 그 고도의 트릭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도 엄청 애먹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들려준 에피소드입니다. 그중에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단일화가 이렇게 교착 상태로 빠졌을 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도 오세훈과 안철수의 단일화 과정에 따른 에피소드를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단일화가 꼬이고 교착 상태에 빠졌는지 그때의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비춰보면은 뭐 이상할 것도 없는 것이죠. 네, 이렇게 단일화 작업이 비비 꼬이고 잘 나가지가 않아가지고 오세훈 후보가 이제 안철수 당시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따로 만납시다. 만나서 우리가 단판을 져야 되지 이거 실무적으로 해서는 이거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다라고 여의도 그 뭐 호텔 거기에서 만났다는군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또 흉금없이 다 얘기를 하고 또 서로 단일화가 없이는 이길 가능성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잘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요걸 양보하고 이쪽에서 요걸 양보하면 그럼 되겠네 라고 단일화가 이제 거의 딱 이렇게 악유가 잘 맞는 상황까지 갔는데, 다음날 아침 9시에 국민의당 쪽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면서 좀 전에 나왔던 이태규, 네, 이태규 그때도 뭐 국민의당, 이른바 안철수당에는 국회의원이 딱 달랑 3명이니까요. 그 3명 중에서 3명이 다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한 분은 의료인, 간호사인가요? 의사인가요? 간호사일 겁니다. 예, 그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권은희하고 이태규가 이제 당무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 편인데, 아침에 국민의당 쪽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들어봤더니 어제 그렇게 안철수와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상당 부분 합의된 내용을 뒤집더라 이 얘기입니다. 뒤집더라. 그리고 오세훈 측에서 이렇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왔는데 나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라도
응하겠다라고 그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캠프 쪽에서는 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분명히 얘기가 다 돼서 하루나 이틀 뒤에 이게 이제, 나머지 실무적인 거 한두 가지 하면은 단일화 타결됐다라고, 뭐 문구라든가 그때도 뭐 적합도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옥신각신 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저쪽에서는 오세훈 쪽에서는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불리해도 내가 참고 넘어가겠다라고 대승적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오세훈 쪽은 서울시장 하려고 양보를 안 했는데 안철수 쪽에서 아주 대승적으로 다 받아들였구나라고 인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오세훈 후보를 비롯해서 그 캠프 사람들이 정말 어안이 벙벙하고 이건 뭐지? 하루 저녁에 약속한 그런 게 있는데 바로 저렇게 다음날 아침에 쪼로로 가가지고 안철수와 이태규 씨가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발표는 그때 제 기억에 안철수가 한 겁니다. 발표. 그러니까 본인이 어제 저녁에는 오세훈 후보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는 그거하고 아주 상반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 뒤에 또 같은 현상이 또 벌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말 아주 좋게 얘기하면은 아주 고단수고 얘기한 걸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자꾸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냥 응하겠습니다. 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의 논리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일주일 뒤에 또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쪽에서는 아주 벙어리 냉가슴이죠. 이게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결국에는 적합도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안철수 쪽에 유리하듯 보이는데 선거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결이 되긴 됐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당시 신승을 했죠. 지금 뭐 결과적으로 서울시장에 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과 이 단일화하는 그 과정에서도 바로 오세훈 쪽 사람들은 애 좀 먹을 것이요. 그 사람들 그렇게 아주 순탄하게 협상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미리 그걸 간파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쪽 사정도 알고 이쪽 사정도 알고 얘기를 들어서 아니까 안철수 쪽에서 저렇게 계속 비비 꼴고 하는 게 서울시장 때의 재판이구나. 완전히 똑같은 글쎄요. 수법이란 말이 좀 적절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거를 할 때마다 이렇게 골탕을 먹이는구나. 따라서 그 오세훈 캠프의 그 유력 인사 얘기가 아주 적합하게 애 좀 먹을 것이요 라고 하는 그런 게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거는 팩트를 제가 이제 전해드린 건데요.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단일화가 이제 결렬된 걸로 보이죠. 그런데 글쎄요, 정치는 생물이라 이것도 모릅니다. 3월 7일, 8일 뭐 이렇게 선거 앞두고 하루나 이틀 뒤에 이른바 정몽준 또 노무현 이거는 단일화를 했다가 단일화를 하루 남겨두고 깨지 않았습니까? 정몽준 의원이 이거는 단일화 파기다. 그리고 노무현 지지 철회를 하루 남겨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아주 반전이 또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일화 오픈 주범은 누구라고 하는 제 이 도발적인 제목에 이 1년 전에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우회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불과 작년 4월 7일 재보선이니까 이제 뭐 한 달 1년이 채 안 됐죠. 1년이 채. 지금이 2월 말이고 4월이니까 1년이 채 안 될 때에 바로 이런 단일화의 에피소드가 있던 겁니다. 그때도 참 오세훈 쪽에서는 아주 애를 많이 먹었다. 정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거의 될 뻔한 걸 뒤집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날 아침에 국회 쪼로로 이 소통관에 가서 또 기자회견을 하고 저 뭐야 어제 저녁에는 그렇게 얘기하고도 저렇게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안철수는 당시에 이쪽은 이렇게 얘기를 한데 국민들에게 자꾸 이제 호소를 하는 것이죠. 저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국민의 고민 끝하다가 그래도 받기로 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더 중요하니까요. 서울시가 더 중요하니까요. 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글쎄 이번에도 결국은 그런 아주 반전의 반전을 지금 계속 구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끝에 결말은 어떠한 반전이 파이널 최종적으로 모습을 드러낼지 이거는
글쎄요, 뭐 함부로 지금 예단을 못합니다만은 윤석열 후보가 아까 얘기를 했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 서울시장 때의 그런 단일화 에피소드까지, 예, 이거는 아마 어디서 들어보지 못하는 내용일 겁니다. 제가 깊숙이 있는 내용을, 예, 취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주 흥미롭게, 예, 전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속속들이 들어와 주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일찌감치 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청을 드리는 것은 좋아요 살짝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예, 이렇게 목이 아프면서까지 하는 이 방송이 널리 추천 동영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살짝, 네,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네, 구독도 아직 깜빡하신 분들은 당연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네, 단일화 결렬을 각오했던 윤석열, 왜 어제 이제 아주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시간대별로 다 공개를 했는데 왜 단일화 결렬을 각오하고 그렇게 시간대별로 다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어떤 내용을까지 했는지 다 공개를 한다. 이것도 상당히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별로 없었죠. 예, 이렇게 밀담이라든가 마쿠에서 이루어진 회담을 공개를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어제는 작심하고 얘기를 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네, 바로 이제는 어차피 돌아갈 그 나무가 없다. 여기서 나무를 하고 정면 승부를 벌여야 된다. 자아 진영, 그다음에 중도 세력의 정권 교체를 요망하는 분들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를, 안철수 후보도 있었지만은 상황이 이렇게 된가에 저를 정권 교체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라고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분석이 있습니다. 네, 이제는 더 뒤를 돌아다볼 여유도 없고, 이제는 뒤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또 정비를 할 그럴 시간도 없고, 자아 진영, 이른바 집토끼는 집토끼대로 또 중간, 지역에서 아직 마음을 못 붙잡고 있는, 중도층 또는 부동층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 불쏘시기로 저를 쏘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단일화, 출구, 테러 모두 열어놓은 윤석열이 지지율 결집으로 끝장 승부를 본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제 작심하고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바로 KTX 타고 내려갔죠. 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포항으로 내려가서 유세를 벌였는데요. 네, 포항 유세도 저희 아시아투데이가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생중계를 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결렬 이후에 첫 유세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단일화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실 줄 압니다.